Annyeonghaseyo. This is Mark Peters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Today, in my series of 7 proofs that there were 2 Confucianisms in Korea, 오늘 6번째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결혼 습관 관계, 그러니까 시집과 장가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 한국말 처음 배울 때 남자는 장가 간다. 여자는 시집 간다. 이렇게 어휘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휘보다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휘는 아주 단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생각하지만은 그 어휘보다도 그 습관들 깊이 조금 생각한다면은 어휘의 정의보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집 가는 것은 우리가 patrilocal marriage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남편의 마을에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가는 거, 그것은 미국말로 복잡한 말이 있어요. uxorolocal marriage이라고, matrilocal이라고 보다도 uxorolocal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는데, 근데 matrilocal이라고 해도 괜찮아. 이것은 부인 마을에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좀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 한국의 본관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은 본관을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이 본관이라는 것이 한국에 좀 유일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거 잘 없는 건데 뭐 있긴 있지만 뭐 미국서는 뭐 원래 독일 계통인지 뭐 스웨덴 계통인지 뭐 이렇게 해서 본관을 조금 비슷하게 하지만 한국은 아주 까다롭게 이 본관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하는 질문인데 제가 한국 갈 때는 이 북의 사회를 발견하고 이 남자 중심으로 남존 여비, 남전 여후, 남산 여후 이런 거를 배우는데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있다면은 이 질문이 있어요. 왜 본관에 안 살아요? 우리 북의 사회가 참 오래전서부터 신라 시대에서부터 쭉 내려왔으면은 우리 한국 친구들 모두 아직까지 자기 본관에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네. 또 본관은 고향하고 다르다는 거 있잖아요. 또 지금 거주지하고 다르잖아요. 한국에 현 거주지 있고 고향도 있고 본관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인데 북의 사회에서 자유는 없고 결혼할 때는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간다는 소리가 바로 북의 사회의 중고가 되는 거예요. 시집 간다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조선 초기는 장가 가는 것도 있었어요. 장가도 간다. 그것은 모계이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조선 후기는 무조건 시집이에요. 장가 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장가 든다 하는 소리 있긴 있지만 조선 전기는 장가 가는 사람 있고 시집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좀 케이스에 따라 뭐 어떤 일이 좋으신지 어느 곳에 집인지 어느 곳에 뭐 땅인지 이렇게 자유 선택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육 제도에 조금 안 되는 것이 북의 사회가 있기 전에 목의 사회가 있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추측이에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에 있기 전에 목에는 아니고 양변 가족 제도가 있어요. 양쪽 가족 제도. 그러니까 미국 말로 bilateral kinship이라고도 하고 양쪽에 또한 cognatic kinship이라고 해요. cognatic이라고 하면 양쪽에 인정한 거예요. 어머니 쪽이 인정하고 아버지 쪽도 인정하고
우리 그 전에는 팔개도 팔고조도이라고 보여줬죠. 팔고조도 8명 거조 할아버지 있는 것은 아버지 쪽에는 거조 할아버지 4명, 어머니 쪽에 거조 할아버지 4명 이렇게 양쪽에 인정하는 거요. 그러니까 시집 가는 사람은 물론 부계 사회가 될 때는 시집은 무조건 한 거예요. 근데 양평 가족 할 때는 시집 갈 수도 있고 장가 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관 제도를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본관에 계셨다가 언젠가는 누가 이사 갔잖아요. 또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한테 물어볼 때는 왕한테는 통건 받아서 옮기는 거. 뭐 그거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실은 옮기는 것은 장각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자기 본관에 안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장가 갔었으니까요. 장가간다면은 그 마을 자체가 좀 달라요. 조선 초기는 한 마을에 여러 성씨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집성촌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다음번에는 마지막은 7번째는 집성촌을 언급하겠는데 그 마을을 옮기면서 장가가면서 다른 마을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안 안동권 씨라고 합시다. 안동권 씨는 안동에 있긴 있겠지만 주로 본관에 계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게. 근데 안동권 씨는 뭐 전라남도에 있어요. 한 마을. 또 충청북도에 하나 있어요. 또 있잖아요. 저기 책에서 어느 성씨가 또 지금은 인터넷에도 찾을 수 있고 어느 성씨는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때 장가 갔으니까 그래요. 17세기 이전에 저기 갔다가 그 다른 북의 사회가 생겼으니까 다른 곳에 옮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집성촌 얘기할 때는 주로 17세기부터 생긴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 7개 언급한다는 것이 모두 주로 17세기 정도인데 근데 이 집성촌이 16세기에도 어디 장가 갔다가 얼마 동안 안 나가고 가끔 집성촌은 16세기부터 생긴 거 있어요. 근데 주로 17세기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가족 제도가 있을 때는 양쪽 선택 결혼법 있다는 것은 좀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모계는 없는 거예요. 부계 사회가 있기 전에 모계가 있다는 것이 가끔 이런 것이 볼 때는 이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모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 신화에 옛날에 역사찬 프리히스토리에는 모계가 있었다는 건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역사는 안 나요. 이거 역사찬 얘기인데 모계 사회는 옛날에는 있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도 근데 우리 자주 책에서 어떤 책에서 북의 사회 있기 전에 모계에 있었다 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거기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가 시집 관계 이것도 역시 17세기쯤 바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좀 하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7 중에서는 마지막 7번째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좀 만납시다. 감사합니다.